네, 안녕하세요. 코넥스 아이번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드림 스튜디오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럼 제일 상단에 드림 스튜디오가 나오죠. 이것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배포한 스테이빌러티 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지금 우측 상단에 23.6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여기 드림이라고 하나요? 여기 0.91 이렇게 소진돼서 다 쓰면 이제 돈 내고 써라 이런 건데, 구글 아이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구글 아이디 여러 개 사용해서 무료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너레이트 탭과 에디트 탭이 있어요. 제너레이트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하고 에디트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에디트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포토샵 이나 다른 디자인 툴을 이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이 에디트는 지우개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영역 지정하고 지우는 정도 강력하진 않더라고요. 일단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자, 스타일, 프롬프트, 그 다음 업로드 이미지, 세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추즈 스타일, 스타일을 선택하는 건데요. 만화책, 코믹북, 애니메이션, 인핸스, 디지털 아트, 포토그래픽스, 판타지, 네온펑크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시네마틱을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 풍경 이미지 넣을 건데, 자, 프롬프트 만들어줘야 되겠죠? 영어로 입력하면 되는데 영어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구글 번역기 켜셔서 여기에 한글이 안 돼. 아름다운 꽃밭, 드넓은 초원, 푸른 하늘, 알록달록한 꽃 이렇게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단어 기준으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으로 입력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를 딱 입력을 했다. 그 다음 네거티브 프롬프트, 여기는 내 그림에 반영하기 싫은 것들을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 달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로우 디테일, 안 좋은 디테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로워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세팅에 들어가면 이미지 가로세로 비율, 해상도라고도 해요. 가로세로 비율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9대 16 할게요. 이미지 카운트는 이미지 몇 장 만들 거냐. 저는 2장만 만들게요. 한 장 만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이상한 이미지가 나왔을 때 작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2장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 벌써 나왔네요. 그 다음 위에는 프롬프트가 간략하게 나와요. 이미지 벌써 생성됐죠? 자, 예쁘게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을 사용했네요. 좋은 모델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입니다. 자, 프롬프트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 제너레이트 베리에이션, 변화를 줘서 재생성해라. 그 다음 이미지 편집, 그 다음 set as init 이미지, 이것은 초기 이미지로 설정한다. 그 다음 재사용 프롬프트, 그 다음 다운로드 버튼 이렇게 있어요. 재생성하고 싶으면 그냥 종료하고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 만진 다음 재생성 누르면 돼서 사실상 여기서 쓸 수 있는 버튼 다운로드 하나 정도 있겠네요. 파일명을 꽃밭 날짜 이렇게 입력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냥 우클릭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레이, 크래프트 클레이, 찰흙 느낌으로 한번 생성해 볼게요, 또. 자, 그러면 찰흙 느낌으로 잘 생성해 주네요. 그러면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롬프트를 한번 참고해서 해볼게요. 프롬프트 히어로 사이트 들어갑니다. 프롬프트 히어로. 그 다음 시비타이 사이트도 들어갈게요. 이 두 개의 사이트는 프롬프트도 볼 수 있고 여러 모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드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팅된 모델, AI 모델로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다른 프롬프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카우보이, 카우보이 in an old far west town 되어 있고,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생성해 볼게요. 근데 스타일은 포토그래픽 바꿔줄게요. 그 다음 유튜브 썸네일로 쓰기 위해서 16대 9. 그럼 이미지를 얻었죠. 이미지를 얻었는데 얼굴이 안 나와 버리네요.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지워버리고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꽃밭을 생성하려고 했을 때 달과 이런 것들, 달이 들어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자, incredibly detail, 놀라운 디테일 이런 거 넣어주고 8K, 고화질 의미예요. 8K. 그 다음 highest texture 이런 단어들 넣어줄게요. 그 다음 걸작, masterpiece, 그 다음 cinematic writing, extremely detail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를 넣어줍니다. 퀄리티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주면 또 생성해 볼게요.
그럼 얼굴 제대로 나왔죠? 이건 뒷모습이 나왔는데 얼굴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드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이렇게 무료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특징은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고, 프롬프트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을 많이 넣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지를 많이 생성해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비타이 같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트, 여러 사람들의 노하우가 담긴 프롬프트를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혀 관련 없지만 이런 만화 캐릭터 눌러보면 프롬프트가 없네. 다른 거 눌러볼게요. 네, 이 물고기 모양의 섬 같은 이미지는 프롬프트, 메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들어있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보면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네요. 자, 타일링, 잘못 그려진 손과 발, 잘못 그려진 얼굴, 뭐 이런 단어들, 3D, 머리카락, 모피, 텍스트, 거칠음, 뭐 이렇게 워터마크, 이렇게 그림에 빼고 싶은 것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인물이기 때문에 지워줘야 되겠죠. 관련 없는 것들. 사실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 없고, 요즘에는 뭐 철수가 만든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해준 다음에 파일을 등록해 놓으면 그게 동작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텍추얼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텍추얼 인버전은 이 드림 스튜디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자, 그 다음 업로드 이미지, 기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강아지 사진 하나 다운로드 받을게요. 그 다음 이미지 업로드, 강아지 사진 등록해줍니다. 강아지 사진을 등록했으면 이 강아지를 활용해서 그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미지 스트렝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흐려지고, 올리면 올릴수록 진해지죠. 너무 올렸을 때랑 너무 줄였을 때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 한 30% 정도로 해놓고, 사이버펑크 강아지, 디지털 월드, 그 다음 뭐 코딩, 8K, 마스터피스, 그 다음 퀄리티를 올려주는 수식어, 뭐 UHD, 고화질 UHD 화질 넣어주고, 뭐 하이 디테일 8K 뭐 이런 거 많이 채워 넣어주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넣어도 불필요하고 적당히 많이 넣어줬을 때 퀄리티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 세팅은 원본 이미지가 1:1 가로 세로 1:1이었으니까 1:1 똑같이 해주고 나서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버펑크 디지털 월드 강아지를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그게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스트렝스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낮춘 다음에 확 낮추고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사이버펑크 강아지가 나오긴 하죠. 원본 이미지 구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풀밭은 그대로인데 강아지만 로봇 강아지가 나왔으면 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미지 스트렝스를 올려버리면 원본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컴퓨터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컨텍스트, 맥락을 읽어내진 못하고 시각적인 정보와 직접 입력한 프롬프트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AI 모델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눈치채고 잘 다루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림 스튜디오의 모든 기능은 다 써봤고요. 다음 레오나르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레오나르도 AI라고 검색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고, 로그인만 한 상태입니다. 이건 구글 로그인 하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여기는 재밌는 특징이 이미지 제공해주고 프롬프트도 다 알려주네요. 이 사람은 프롬프트를 엄청 복잡하게 작성했는데 번역기 또 돌려볼게요. 자, 고품질 8K, 매혹적인 여성의 초현실적인 초상화. 여성은 달빛을 배경으로 묘사되며 그녀의 특징은 섬세한 뉘앙스를 강조하는 부드럽고 확산된 빛으로 차 있다. 이렇게 대분류, 전체적인 그림은 이러한 그림이에요 한 다음에 구체적인 시각적인 정보를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꾸며주는 말 넣어주었습니다. 원걸,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여성 한 명을 그릴 때.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좀 전에 드림 스튜디오로 가서 해볼까요?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16:9 인스타그램 사이즈. 이 이미지는 버리고. 이미지가 나왔는데 다소 성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려줬는데,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성적인 게 있으면 이렇게 블러 처리해버리네요. 델리트 해줄게요. 자, 그러면 레오나르도 AI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레오나르도 AI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예요. 상업적으로 뭐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미지 제너레이션 눌러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에. 그 다음 add 네거티브 프롬프트, 여기 프롬프트 입력해 줄 수 있고요. 체크박스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체크해 놓고 여기 사람이 입력 안 하면 똑같긴 한데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드림 스튜디오는 그대로 떠 있죠.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은데. 그 다음 파인 튜닝 모델 선택할 수 있어요. 디퓨전, XL 뭐 이런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디퓨전 모델이에요. 스테빌러티 AI가 제공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좀 더 조이고 닦고 자기들이 여러 뭐 이미지 풍화에 맞게 학습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레오나르도 라이트닝 XL 이 모델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한번 똑같은 거 생성해 볼게요. 이 이미지, 이 여성 이미지 생성하면 되겠죠. 프롬프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왼쪽에 보면 이미지 몇 개 할 거니 그 다음 포토 리얼 이건 실사 같은 사진 만들고 싶을 때 포토 리얼 체크해 주면 되고요. 여기는 뭔가 복잡한 기능이 많아요. 알케미를 체크했을 때 좀 더 이미지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트랜스퍼런시 이건 베타 기능인데 백그라운드를 없애주는 PNG 파일 배경 없는 이미지로 생성해 준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미지 디멘션 해서 이미지 해상도 설정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비율 여기서 해상도 만질 수 있고요. 9:16 해주죠. 9:16 해주고 이건 어차피 7에서 만질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럼 여성 이미지가 나왔고 여기는 또 후방 주의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네요.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나온 이미지가 다르죠. 왜 다르냐? 원리는 똑같아요. AI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똑같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AI 모델이 이 프롬프트에 따른 이미지를 뱉어주는 건 똑같은데 AI 모델이 다릅니다. 여기는 레오나르도 라이트닝 모델이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된 모델이냐에 따라서 그림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림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다른 모델 해볼게요. 레오나르도 애니메 XL 이것은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을 자기들이 튜닝을 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었고 여기 서비스 이름이 레오나르도 AI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델을 자기들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보이죠. 아래 보시면 스테이블 2.1 모델, SDXL 1.0 모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이 모델이 드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모델과 똑같을 것 같아요.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잘 만들어주네요. 그럼 내려서 스테이블 디퓨전 1.0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사이트랑 드림 스튜디오랑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레오나르도 AI도 쓸만하긴 하네요. 무료 크레딧을 다 소진하면 돈을 받긴 하지만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SDXL 1.0 똑같은 버전을 사용했는데 이미지는 좀 다른 스타일로 나오네요. 팔 길이도 좀 너무 긴 것 같고 이 이유가 여기서 포토 그래픽을 반영했잖아요. 스타일을. 여기서는 뒤에서는 보이지 않게 세부적인 설정을 친절하게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네마틱이라고 해서 생성해 볼게요.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해서 직접 튜닝하는 커스텀 버전을 사용해 볼 건데 그것과 다르게 편리하게 세부적인 조정은 뒤에서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게끔 만들어 놨네요. 이런 이미지를 좀 안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보여줘도 되는데 좀 선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을 써봤고요. 이제는 직접 설치하는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오토매틱 1111이라고 해요. 이름은 어려운데 이건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해서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로 생성하는 겁니다. 좀 전에 사용한 것은 드림 스튜디오 인터넷 사이트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 드림 스튜디오 측에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사용자한테 보내줘요. 이거 레오나르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웹 UI 같은 경우에 오토매틱 1111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내 컴퓨터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어도 가능하고 언제나 한번 설치해두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설명드리면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체크포인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AI 모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놓은 상태죠. AI 모델을 등록해서 사용한다. 여기 있는 AI 모델은 여러 가지 레오나르도 라이트닝, 그 다음 SDXL 이런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AI 모델 각각들을 제공해준다. 드림 스튜디오는 스테이빌러티 AI 공식이기 때문에 튜닝된 그런 모델이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 XL 공식 모델만을 제공한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
참여자들이 만든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볼게요. 자, 시비타이라는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AI 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으로 갈게요. 애니메이션으로 가고 이 에세이믹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운로드 여기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꽤 많아요. 6기가나 되죠. 먼저 구글 로그인 해주고요. 자, 로그인을 해준 상태에서 다운로드 눌러주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지고 있죠. 자, 다운로드 받아진 파일을 내가 설치한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들어와서 모델스, 그 다음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좀 어렵죠? 대신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사용하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한정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하기보다, 또는 유료로 크레딧을 지출하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유롭죠. 여기는 좀 더 편하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컴퓨터가 좋지 않아도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레딧을 다 쓰면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컴퓨터 고사양이나 좀 더 깊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직접 세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어요. 폴더 열기 눌러준 다음 그대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대로 옮겼으면은 다운로드 받은 모델 적용해 볼게요. 여기 SMX 연동해주고 모델을 우리가 이전에 했던 프롬프트 복사해서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프롬프트 넣고 네거티브 프롬프트 넣고 똑같죠.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 버전은 이렇게 디테일한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샘플링 메서드라고 해서 샘플링하는 방식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건 어차피 정해진 공식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미지 또는 내가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서 하면 됩니다. 샘플링 스텝은 37에서 40 정도 쓰고 있고, 올리면 올릴수록 여러 스텝을 밟으니까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근데 너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37에서 한 40, 50 정도 이내만 들면 됩니다. 그 다음 하이어스 픽스라고 해서 해상도 올려주는 거고요. 해상도는 또 조정해서 올려줄 수 있어요. 이 디테일한 건 생략하고 빨리 이미지 나온 것부터 볼게요. 512에 768 해상도 적용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이미지 굉장히 잘 나왔죠? 만화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거고요. 내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의 연산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 앞에서 두 가지 보여드렸던 드림 스튜디오와 레오나르도 AI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죠. 서비스. 인터넷에 의존해서 내가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도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대신에 무료 크레딧 사용이 끝나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드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선정성 있는 사진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미지는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네요. 대신에 사용이 간편하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 봤고요. 이제는 미드저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앱에서 채팅하듯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죠. 프롬프트만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는 9:16이라는 해상도를 채팅으로 또 뒤에 붙여줍니다. 이것을 커맨드 명령어라고 하는데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는 넣지 않아요. 넣어줄 수는 있긴 한데 뒤에 하이픈 2개 한 다음 no 입력하면은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굳이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프롬프트 자체에 경고가 나와버리네요. 좀 선정적인 프롬프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쉽게도 프롬프트를 좀 손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드저니는 프롬프트를 장황하게 길게 디테일하게 넣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프롬프트 의존도가 떨어져요. 프롬프트에 의존하지 않고 프롬프트에 있는 키워드로 알아서 잘 딱 적절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드저니는 AI 모델을 사용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프롬프트에만 의존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미지 한 장을 고화질로 바꿔서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 자체의 어떤 이미지가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보고 상품 가치를 매길 때 저는 미드저니에서 나온 이미지가 좀 더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경험을 견줘봤을 때 9대 16으로도 한번 실행해보죠. 미드저니는 한 달에 $10 정도 유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그만큼 편하고 이미지 퀄리티도 좋습니다. 사실 프롬프트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도 일이고 이런 디테일한 세팅, 그다음 다운로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림체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미지를 빨리빨리 생산해서 어떠한 효율적인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미드저니가 적합하죠. 이것은 약간 매니아의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특정한 분야가 있으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내 일에 맞는 그런 그림 생성기를 그런 AI 툴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드저니가 훌륭한 퀄리티를 낸다. 그림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업스케일링도 버튼 하나면 되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현존하는 AI 그림 툴들을 간단히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디테일하게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싶은 분들은 코딩X 사이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